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평양으로 간 제주도 감귤 소식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전 국회의원, 윤태곤 노무화 정치분석실장,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 이렇게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감귤 200톤 북한에 보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감귤 200톤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잘 선뜻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어쨌든 우리 정부가 이런 감귤을 그렇습니다. 보낼 거라는 예상을 했던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어떻게 될까? 예. 이른바 그 제주도 이제 김정은 답방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제주도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화두로다가 이제 그 제주도 귤 이것이 나온 거죠. 이제 형식은 물론 이제 그 송이버섯 2톤 선물에 대한 감사 표시로 보낸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방식은 제주도 공항에서 바로 평양 순안공항까지 수송기로 이동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게 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송기 C130 수송기인데 이 4대가 움직이는데 이것도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못 움직이고 어제 2차례, 오늘 2차례, 어제로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도 2차례, 모두 4차례에 걸쳐서 C130 수송기 4대에 넣어서 움직여가는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 쪽에서 이제 천혜성 통일부 차관과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이 탑승을 해서 갔고요. 북쪽에서는 이거를 전종수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조평통 부위원장은 우리의 통일부 차관의 카운터 파트너입니다. 부위원장이 이들을 맞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제주도 감귤. 사실 그동안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제주도 감귤이 북한에 간 건 또 처음이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북한에 계속해서 보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8년 만에 이렇게 대규모 제주도 감귤이 북한에 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저는 그 감귤을 보낸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가지 점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한 가지는 통상은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하면 그때 아마 선물을 같이 보낼 계획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이 시점에서 보내는 걸 보니까는 올해 하반기 안엔 올 중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못 올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제 나름의 한번 추측을 한번 해봤고요. 예. 두 번째로는 시점이요. 마침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가지고 뭔가 지금 미국에서 펜스 부통령이라든지 볼턴을 통해 가지고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식의 기조가 나올 때에 사실은 이게 진행되어서 이게 담내적 성격의 이제 선물인데 뭔가 이제 제재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 한미 간에 뭔가 삐걱거리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분위기를 줄 것 같아서 시점이 조금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미 간의 삐걱거리는 분위기라는 어떤 얘기를 의미하시는 겁니까? 지금 어떻든 북미 회담이 실무회담부터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최근에 보면 트럼프가 이제 펜스 부통령이나 이제 볼턴을 통해 가지고 강경한 메시지들을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 속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 이제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런데 감귤이라는 것이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어떻든 우리가 뭔가 제공을 해주는 모양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한국과 미국은 분위기가 다른 것이 아니냐, 미국 정부는 분위기가 다른 것이 아니냐 이런 게 연출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번 제주도 감귤을 북한에 보냄으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의 또 갈등이 오히려 불거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윤태곤 시장 생각은 어떠세요? 좀 생각이 다른 게요. 이게 오히려 이제 너찡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팔꿈치로 쿡 찌른다고 오히려 북한을 향해서 팔꿈치로 쿡 찌르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 정태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북미 고위급 회담이 뭔가 이제 날짜가 잘 안 맞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내년으로 넘어간다 이런 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모멘텀을 계속 살려가고 북한을 향해 가지고 당신들이 여기서 주춤거리지 말고 좀 더 나서라는 식의 신호를 보내는 거지 이게 우리가 한국과 미국 사이의 이제 온도차를 북한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미국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보는 건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감귤 200톤 요즘 사실 제주도 감귤 한라봉이나 이런 거는 워낙 좀 비싸긴 합니다만 감귤 자체는 가격이 이렇게 썩 비싸지 않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감귤 생산 농가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말이죠. 200톤 정도면은 가격이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한 5억 정도로 5억 정도. 되고요. 이게 제주도 감귤이 지난번에
그 99년도부터 대략 10년 동안 실제로 제주 감귤 보내기 운동을 했었죠. 그러다 그것도 북한에? 예, 북한에. 그래서 실제로 그 한 10여 년간 계속되다가 천안함 피격 사태로 중단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제주도를 한번 갔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식당 앞에 이렇게 비닐봉지 같은데 큰 비닐봉지 안에 감귤을 쌓아두고 그냥 갖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짜로. 그래서 아니 이렇게 그 농사 지으신 분들은 어떡하라고 이렇게 공짜로 그냥 막 주십니까? 그랬더니 워낙 가격이 폭락하고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이렇게 저희가 아주 싼 값에 갖고 와서 오시는 손님들 이렇게 갖고 가시라고 그런다고. 근데 요즘은 5억 원, 200톤에 5억 원 정도면은 뭐 얼핏 계산은 안 되는데 제가 기사를 찾아봤어요. 북한에서 우리 측에 보낸 송이버섯 2톤의 가격이 최고 상품으로 치면 한 17억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우리가 200톤 보낸 게 한 5억 원 정도,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비싼 물건은 그러니까 아니다. 저는 되게 적절한 품목이라고 생각해요. 송이 같은 경우에는 북보다 우리 쪽에서 더 귀한 물품이지 않습니까? 아마 시장 가격도 우리 가격으로 따지니까 이제 17억 정도고 북한은 좀 더 싸겠죠. 귤은 반면에 북한보다 우리한테 흔한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시장 가격으로 치면 아마 4, 5억보다는 더 나갈 거예요. 그런 상징성도 있게 고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태원 시장 보시기엔 말이죠. 지금 정태근 의원님은 이번에 감귤 보내는 거 보니까는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하는 게 쉽지 않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윤태원 시장은 어떻게 그 생각하십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약간 좋지 않은 상황인 건 맞죠. 북미 관계하고 결국 연동이 돼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 귤 선물이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올해 내에 못 온다는 걸 이제 명확하게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모멘텀을 이어가자.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 측에서도 이 귤 선물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이렇게 뭔가를 이제 배드캅 역할을 하고 있다면은 누군가는 이게 이 모멘텀을 살려갈 필요가 있고 목도리를 이제 내고 싶은데 못 내는 면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뭐 괜찮지 않겠어요? 예. 사실 북한에서 송이버섯 보낸다는 얘기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뭐 송이버섯 참 귀한 물건인데 북한에는 좀 흔한 모양이구나. 또 저걸 따는데 또 얼마나 많은 북한 사람들의 또 눈물이 배어 있을까, 노력이 배어 있을까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박무신 의원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감귤을 보낼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어제 처음에 그 청와대 출입 기자들한테 풀을 건가요? 이거 처음에? 예, 그렇죠. 예, 예.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아마 이거 보냈다는 얘기 듣고 나서 아마 뭐 좀 탄성도 좀 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이죠. 이게 처음부터 아이디어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최근에 청와대나 우리 정부 내 회의에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갑자기 마련한 건지 이런 생각들이 좀 궁금해져서 아까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예. 그 부분 관련해서 뭐 나온 얘기는 없습니까? 특별하게 제가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만 예. 아마 대부분의 청와대 기자들이 제주도 감귤이 간다 그랬을 때 먼저 연상했던 바로는 그 대통령이 지난번 청와대 출입 기자들하고 산행했을 때 했던 얘기. 예. 그러니까 제주도에 다시 그러니까 남쪽을 방문하게 된다면은 한라산을 보여주고 싶다 했던 그 발언을 아마 당연히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주도라든가 이런 곳에서 한라산에 그 물을 백두산의 물과 합수시키는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제주도의 감귤을 그 해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박무신 의원이 말씀하셨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한번 이 시점에서 들어봐야겠죠. 지난번에 제가 올라갔을 때 그 워낙 조금 따뜻한 환대를 받아서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서울 답방을 할 때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조금 걱정이 좀 됩니다. 벽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말도 있으니까 또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 줄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김정은 북한 위원장, 국무위원장에게도 뭐 특별한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인연이 있어요? 김정은의 생모, 그러니까 고영이의 그 가족사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고영이의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이제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외할아버지의 그 고경 태구로 기억이 되는데 제주도에서도 그 북쪽에 있는 조천읍 출신입니다. 예. 여기에서 지난번에 그 허묘가 발견됐었죠. 그러니까 시신이 없는 묘가 발견됐었고 그리고 이 고경택의 형인 그 고경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1940년에서 45년까지 조천 면장을 실제로 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자기 외할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쪽에 그 역사가 있는 예.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제주도는 외가가 되겠군요. 외가가 있는 곳,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인데 원희룡 제주지사와 요즘 최근에 뭐 전화 통화나 좀 요즘 통 교분이 못했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예. 이번에 하여튼 제주도 감귤 보내는 거는 제가 그 원희룡 지사를 돕는 분하고 저 카톡을 해봤더니 일단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했던 것이고 원희룡 지사는 다만 얼마 전에 한라산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기사에서 보셨죠? 예. 예.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오면 한라산을 어떻게 한번 모시고 갈까 뭐 이런 미리 구상을 하느라고 한번 찾아갔던 모양이죠. 저도 한라산을 거의 날씨가 허락돼야 올라갈 수 있는 곳이어서 한 2번 정도 올라갔죠. 뭐 한라산을 가기는 굉장히 여러 번 갔습니다만 제 기억에도 지금 헬기가 내려앉을 만한 데가 없어요. 그 백록담 밑에다가 이제 계기장을 임시로 만들지 않는다면 그래서 저거를 무리하게 지금 한라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문제를 생각하기보다도 제주도에 비경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귀포에 가면은 소천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소천지요? 예. 소가 많은 데입니까? 아닙니다. 천지, 작은 천지가 예, 있다는 데가 작은 소천지인데 천지. 예. 소위 용암 분출로 해가지고 바다에 못이 생겼는데 그게 한라산을 그대로 비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무리하게 저기 또 논란이 뭐 만들고 계기장 만들고 막 이러는 것보다 제주도에 정말 보여줄 때가 많은데 일단 소천지에 가서 거기 보여주고 아 천지가 지금 여기 비치고 있다 지금 한라산에 그러니까 한라산이 여기 비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천지와 연결되는 소천지다 그러면서 오히려 좀 지혜롭게 저 문제를 해결해야지 정상에 가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서 백록담까지 간 그림인데 물이 역시 많지가 않네요. 그 백록담에 물이 많은 그 장면을 보는 게 쉽지 않아 보여요. 물이 말랐기 때문에 이제 헬리포트를 설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백록담 꼭 가고 안 가고를 떠나가지고 제주도로 간다면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일정이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로 일단 왔다가 서울에서 뭐 1박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 그 항공기를 이용해서 제주도까지 가고 또 제주도에서 바로 비행기로 평양까지 갈 수 있다. 마치 이제 우리 문 대통령이 삼지연을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 하고 거의 이제 미러 이미지의 유사한 형태의 일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서울을 찍고 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뭐 한국의 전반적으로 2박 이상이 되는 정상회담 일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게 의미가 있겠죠. 예, 그러면 원희룡 제주지사 조금 전 그 영상이 아마 이틀 전 영상이 아닌가 싶은데 원희룡 지사가 왜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까지 올라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 여러분 같이 들어보시죠. 한라산 정상에 35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35년도 더 됐네. 정말 오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정말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평양 방문 시에 백두산을 방문했던 것과 어떻게 보면 짝을 이루는 게 서울 답방 시에는 한라산을 방문하기를 바라고요. 이 한라산에서 이제 핵무기를 없애고 남북 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선언되기를 기대합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백록담 저렇게 35년 만에 가도 됩니까? 지금 제주지사 된 지 한 5년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기 등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어렵고 아까도 제가 날씨가 말씀드렸죠. 일단 날씨가 도와줘야 허락되지 않으면 안 되는 백두산 거고. 천지도 그렇다면서요. 가서 천지를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천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영상 봤지만은요, 다 궤도 열차로 올라가잖아요. 반대 중북 쪽에서 올라갈 때에도 다 포장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근데 아마 이제 제주도에서는 뭐 세 가지 네 가지 코스로 올라오는데 밑에서부터 계속 걸어 올라가야 되는 코스여가지고요.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피소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혹시 박문순 의원은 한라산 정상까지 가본 적 정상까지 있습니까? 간 적은 없고요. 예. 이제 영실에서 이제 성판악 쪽으로 넘어가는 예. 그 길을 갔는데 지금 원희룡 지사가 얘기한 것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백두산과 짝을 이루는 일, 조금 전에 그렇게 예.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천지에 가가지고 한라산의 그 물과 백두산의 물을 합수시키는 그 행사를 제주도 한라산에서 하고 싶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다시 말해서 예. 백록담에서 그 제주도
물과 백두산, 한라산 물과 백두산 물을 섞는 건데 그러려게 되면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천지까지는 열차로 다 일정 부분 올라가고 잠깐 걸으면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라는 게 결국 헬기를 띄워서 김정은 위원장을 데리고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지금 성판악 쪽에 기존에 이제 헬기 착륙장이 하나가 있는데 예. 거기서 또 걸어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체력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얘기 나왔던 것이 그래서 백록담 분화구 안에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거기서 직접 그 행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제주도 백록담이라는 것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데 거기다가 그러면 별도 인공물을 설치해야 되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반론이 지금 제기돼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원희룡 지사가 그냥 간단한 시설물로다가 이렇게 하면 된다. 백록담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반론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단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날씨 변수가 될 거다. 날씨와 바람이겠죠. 그렇죠. 물이 좀 충분히 있어야 될 테고 그리고 헬기가 띄울 정도의 그 바람이 없어야 되는 그런 날씨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제주도 감귤 200톤을 북한에 보내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틀 전에 한라산 정상에 오르고 어쨌든 아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안에 다음 달이 되겠죠. 서울을 답방하겠다고 한 약속 지킬지 안 지킬지 이 부분 아직까지 명확하게 판가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 나름대로 제주도는 제주도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제주도 감귤 평양에 갔는데 말이죠. 이 감귤 간 것 갖고 시비를 거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네요. 다른 내용보다는 두 번째 문장 시청자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군 수송기로 북에 보냈다는 귤 상자 속에 귤만 들어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홍준표 전 대표의 이 글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잠시 뒤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정태근 의원님 보시기에 홍준표 전 대표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문장을 썼을까요? 저 안에 도대체 뭐가 담겨 있다는 거를 암시하기 위해서 저런 표현을 썼을까요? 곧 추가로 나온 반박 페이스북에 보면은 몇 가지를 언급을 했죠. 하나는 이전에 있었던 대북 송금 문제를 얘기를 했고요. 그거는 DJ 정부 때 얘기죠? 예, 그 DJ 정부 때 대북 송금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있었던 소위 이제 북한산 석탄 들어오는 문제. 예.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혹시나 우리한테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까지 더해서 심지어는 이제 그 박지원 의원이 한마디 하니까 DJ 때 이제 LA로 갔던 외교 행랑 뭐 40개 분량에 뭐가 들어있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김용우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넘겨짚는 식의 언사를 통해 가지고 다른 문제를 얘기를 지금 사실은 꺼내려고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솔직하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북 송금 문제나 이런 등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우리는 지금 과정에 있어서의 이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 그리고 굳이 얘기한다고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점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정도면 좋았을 텐데요. 좀 지나쳤습니다. 윤태원 시장 생활 어떠세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는요, 정치인이 이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좀 강한 보수 진영을 본인이 대변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강한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는 물론 그것도 본인들의 이제 뭐가 울분 때문에 그렇겠지만 더 심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치 리더라고 하면 그런 걸 이제 좀 소화해가지고 정제된 식으로 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리더의 책무인데 반대쪽에 있는 리더들도 마찬가지겠죠. 홍준표 전 대표의 이런 발언들은 그분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센 거거든요. 그럼 그 안에 진짜 뭐가 들었지, 돈 보냈냐 이런 식의 반응들을 이렇게 촉발시킨다. 그런 점에서 잘못됐고 두 번째로는 홍 전 대표가 앞으로 정당한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런 식의 발언들이 다 발목을 잡아가지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다 과도한식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그 발언의 신뢰도라든지 무게감이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동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홍준표 전 대표 글을 염두에 두고 SNS상에서 오간 내용 중에 제일 재밌는 거는 감귤 상자 안에 감귤만 보내야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홍준표 전 대표가 문제를 삼는데 혹시 한라봉 갔을까 봐 걱정하는 거냐? 뭐 이런 글 보고 저는 참 혼자 속으로 웃었는데 말이죠. 홍준표 전 대표의 이 SNS 글을 보고서 정치권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죠, 박문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일단 홍준표 의원 본인은 이제 이 귤이라고 하는 것 이면에 담겨져 있는 어떤 뭔가 다른 게 숨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자신의 평소의 주장, 유장 평화 쇼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 과거 사례 아까 얘기했던 남북 정상회담 때 오고 갔던 DJ 정부 때 대북 송금 내역, 그다음에 최근에 석탄 거래 내역, 요걸 가지고 마치 이제 뒷돈이라든가 이제 검은 이미지를 한번 이렇게 좀 뭐랄까 연상시키는 그런 효과를 내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없이 하다 보니까 뭐랄까요 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그런 이제 비난을 받게 되는 거고 요거는 같은 보수 정당 안에서도 그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안이 되다 보니까 또 홍준표 의원 본인이 당내에서도 고립되고 전체적으로 정치권에서도 고립되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요. 네. 예. 지금 바른미래당 논평이 나가고 있는데 말이죠. 오늘 이 얘기한 정치인들이 많더라고요. 홍준표 전 대표의 카드라 통신 정신을 혼미하게 한다. 과거 기득권 부패 정치인들이 사과 박스에 돈을 넣고 은밀한 거래를 했던 것처럼 검은 돈이라도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 사실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 얘기가 오늘 좀 목소리로 직접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드렸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홍준표 전 대표를 정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이정미 대표의 이야기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하는 얘기인데 말이죠. 귤 상자 안에 귤만 들어있지 않다. 홍준표 전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는 식의 약간 반어적인 비판이죠. 평화에 대한 의지도 들어있고 연내 답방이라는 소망도 들어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게 있어요. 사과 박스부터 시작해서 과일 대신 엉뚱한 물건을 과일 상자에 담는 일이야. 한국 땅이 전문일지 모르겠지만 괜한 시비 걸기 중단해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귤로는 핵폭탄은 만들지 못한다. 더구나 이런 교류는 대북 제재와도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강하게 홍준표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가 재반박의 글을 다시 올렸다고 정태근 전 의원께서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홍준표 전 대표 재반박 글을 한번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정태근 의원이 말씀하신 게 이제 방금 이 내용인데 과거에도 북한으로부터 칠보산 송이 선물 받은 일이 있었지만 답례로 선물을 보낸 일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대북 제재가 완강한 지금 그런 형식을 빌려 제재를 피해가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아마 상식이지 않겠느냐. 의심받을 만한 위험한 불장난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라고 재반박의 글을 올렸습니다만 홍준표 전 대표가 처음 올렸던 글에 대한 공감의 목소리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윤태훈 씨. 이게 정치적 공격을 했을 때는 상대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보통 예상을 하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거로도 실패를 한 게 홍 전 대표가 생각했던 기대는 뭐 예컨대 한 청와대 대변인이라든지 민주당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이 반박해 주기를 바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하태경 의원이나 이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뭐 네티즌들이 한라봉 들었냐 이런 식의 이제 반박이 나오니까 그런 이제 의도도 별로 성공을 못한 거죠. 예, 홍준표 전 대표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얼마 전에 자신이 직접 방송을 하겠다고 일종의 뭐 팟캐스트라고 할까요? 뭐 유튜브 방송인가요? 예, 홍카콜라인가? 홍카콜라, 예. 예. 그 방송 시작했습니까? 아직 시작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에 보면 홍준표라고 치면은 그 다른 글이 나옵니다. 다른 글이 나오는데 그건 아직 홍준표 전 대표가 직접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 홍준표 전 대표와 관련돼 있는 어떤 뭐 관심 있는 어떤 또 다른 개인 집단이 제작을 하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이네요. 프리덤 코리아와 TV 홍카콜라 도메인 등록을 했습니다. 아울러 TV 홍카콜라는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에 기대지 않고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찾아보셨어요? 정태근 의원님? 방송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 홍준표 대표한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예를 들면 지금 자유한국당 비대위가 꼭 홍준표 대표 자체를 뭐 비난할 이유는 없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정도의 입장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그 답례로 귤 보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하게 의혹을 갖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 미국과의 공조, 특히 이제 제재와 관련된 공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균형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홍준표 대표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리고 오히려 보수 진영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좀 던져주면 이 문제가 좀 가라앉지 않겠나 싶은데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김영우 의원이 적절치 않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참 이 자유한국당의 모습이라는 게 참 애매모호해요. 예,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자신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당장 다음 당대표 나가느냐 마느냐 이런 건 관심사가 아니다는 취지로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자유한국당 안팎에서 자유한국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차피 2월 말 전당대회는 이제 확정이 된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홍준표 전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 또 대표 경선에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홍준표 대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면은 좀 내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야 직접 자기가 안 나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내 위치가 더 손상이 되고 다음 총선에 이제 컴백하기가 어려워지겠다 이런 판단을 선다면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앞서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리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보면은 본인이 나설 가능성은 높겠죠. 예, 홍준표 전 대표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좀 독특한 입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말이죠. 일단 자유한국당 내 친박 세력과는 상당히 등을 돌린다고 해야 될까요? 입만 열면 친박, 잔박 이런 얘기도 홍준표 전 대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가 밝히는 가령 남북 문제나 안보 문제에 대한 생각을 보면은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라고 하는 정치인이 어떤 정체성일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조금 자유한국당 내부에 계신 분들, 특히 친박계 이 분들도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데 얘기하는 거 보면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오히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가장 거의 김진태 의원의 버금갈 정도로 잘 대변하는 정치인 아닌가 이런 복합적인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 정교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앞뒤를 탁탁 재서 지금 다음 스텝은 이렇게 가고 지금 스텝은 이렇게 하고 상대방의 반응은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홍준표 대표 스타일이 흔히 이제 여의도권에서 얘기할 때 독고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제 혼자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념이 생각이 비슷한 집단과는 인간적으로 좀 거리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인간적으로 가깝게 다가서려는 데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하는 지점이 당의 외연을 자꾸 이렇게 좀 좁혀나가는 그리고 본인의 영역이 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영역을 자꾸 이렇게 좀 뭔가 좀 움츠리는 그런 좀 네거티브한 측면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당에서도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비판적 시각을 얘기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다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금요일마다 잠시만요, 윤태곤 시장님 죄송합니다. 금요일마다 이 자리에 나오는 이상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은 해산해야 한다는 소신을 아주 갖고 있던데 말이죠. 자유한국당 내년 2월 말에 전당대회 한다. 새로운 인물은 없습니까? 지금 봐서는 없다고 봐야죠. 전혀 없습니까? 이번에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가 특히 이제 전원책 조광특위 위원이 사퇴하는 과정 속에서 리더십의 손상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 정상적인 이제 쇄신 과정들은 이루어지기 어렵고 또 인적인 변화도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면 이 상태에서 내년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그럼 차기 총선을 앞두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확실한 대한 야당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유지할 수 없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상일 전 의원처럼 다음 총선을 통해서 소멸돼 갈 가능성이 있고 스스로가 변신을 해서 그래도 이만한 대한 야당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부지를 할 텐데 바람일 수도 있고 가능성일 수도 있겠지만 전자로 소멸해 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윤태곤 시장 어떤 얘기 하려다가? 태극기 부대에 대해 가지고 즉 홍준표 대표의 생각은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태극기 부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강경 보수의 이념적으로 문재인 정부하고 제일 대척점에 있지 않습니까? 나도 같다. 근데
그 당신들의 리더는 박근혜가 아니라 홍준표여야 한다라는 그게 이제 명확한 생각인 것이죠.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바깥의 네트워크로서 우리를 지지해주는 뭐 이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고 전원책 전 그 조강특위 위원 같은 경우엔 좀 더 한 축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 중간 정도가 뭐 오세훈, 뭐 김태호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요도 포용 정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를 축으로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나눠지고 있다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처해 있는 제일 큰 어려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논쟁거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태극기 부대에 대한 입장을 따라 하나, 둘, 셋, 네 가지 단계가 나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